안녕하세요. 히말라야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웨비나 사회의 뉴스킨 사업가 김민지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 우리 오늘 모두의 유익한 시간을 위해서 비디오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 시에는 켜주셔서 반가운 인사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디오는 중간에 음소거가 해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히말라야 웨비나를 위해서요. 뉴스킨 코리아 MZ세대 대표 주자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뉴스킨의 제품과 사업 기회를 널리 알리고 계시는 그리고 뉴스킨의 사명인 선한 영향력 자체를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0대의 뉴스킨의 비전을 만나서 밀레니얼 리더가 선택한 뉴스킨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시죠? 네, 지금 설렌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의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브랜드 앰버서더 조신혜 사장님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뉴스킨 사업가 조신혜입니다. 오프닝 영상에서 화이버넷 영상이 제 목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오전, 오후에 함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게 바로 코로나가 준 저희에게 만들어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세미나에 초대됐던 날이 있었는데요. 50분에서 1시간 동안 제가 뉴스킨을 어떻게 알게 됐고 이 안에서 깨달은 건 무엇이고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게 바뀌었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오신 만큼 귀와 마음을 열고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은 내 인생은 나만이 바꿀 수 있다로 정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다이어리에 항상 적어놨던 문구인데요.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내 인생은 나만이 바꿀 수 있다. 제가 이 글을 정말 많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세요? 더 나은 삶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르겠지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대안을 찾는 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추가 소득을 원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경력 단절이 되어서 나 이대로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삶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시브 인컴을 받고 싶어서 뭔가 찾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1%라도 있다면 오늘 제 강의가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23살 대학교 막학기에 친한 이로부터 뉴스킨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었고요. 4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뽀잡을 하고 있었어요. 그 뽀잡 중에서 제가 한 가지 했던 게 화장품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이었습니다. 화장품을 협찬받아서 사용했던 저는요. 집에 가면 택배 박스가 5개에서 6개씩 쌓여 있었고요. 그거를 찍어서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처음엔 재밌었는데 어느덧 내가 진짜 좋아서 느끼는 게 아닌데 이게 진짜 이렇게 좋다고 올리는 게 맞을까? 이게 광이 나는 제품이 맞나? 이렇게 올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양심에 찔려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싶은 생각이 들 때쯤 저는 친언니로부터 뉴스킨에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센터에 갔었던 그날 데몬스트레이션을 받게 되었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혹시나 이 자리에 데몬스트레이션을 받아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곳에 초대해 주신 분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이 뭐야? 라고 꼭 한번 물어보셔서 들어보세요. 저는 데몬도 너무 충격이었지만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는 피부가 정말 까매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여드름이 있었던 피부였습니다. 화장품을 협찬받아서 올렸던 저마저도 피부가 좋지 않았고요. 그 피부가 너무 까매서 저는 색조 화장을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수정 화장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색조 화장을 계속 덧바르고 덧바르니까요. 얼굴이 잿빛이 돌고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던데요. 그랬던 제가 뉴스킨 화장품과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2시에 뉴스킨 제품으로 화장을 하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바빠서 제가 수정 화장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10시에 거울을 봤는데요. 진짜 이 2번째 사진처럼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저는 데몬을 본 그날 제품을 하나도 안 샀어요. 그치만 그 10시에 화장 컨디션을 보고요. 와, 이 제품이면 진짜 누구한테 소개해줘도 욕먹지 않겠다. 와, 이 제품 대박이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3번째 사진, 처음으로 제가 샀던 제품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면 화장품이 쌓여 있고 쓸 게 정말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제 돈 주고 화장품을 사서 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품을 전달받은 것도 물론 있었지만 제가 전달받았던 거는 단순히 제품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로부터 화장품이 유통될 때마다 사실 물어봤던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화장품을 올릴 때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살 때 저한테 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나로부터 연결된 사람들이 쓸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가 뉴스킨으로 올려서 지금까지 유통이 됐으면 나 돈 꽤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당시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그 회사 CEO, 그리고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였구나. 와, 이게 나한테 들어온다면 추가 소득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양심에 찔리지 않고 내가 무언가 좋은 걸 올릴 수 있는 거, 내가 이거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제가 대학생 때 대본 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제품을 발라주고 체험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 생활에 들어가게 됐고요. 주 6일을 10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출퇴근이 40분씩 걸리는 거리, 약 왕복으로 한 2시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렇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운전을 해가지고요. 5시 반에 업무 시작하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주말은요, 당연히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곳에서 9년을 일한 언니가 대리로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 29살이었는데 대리로 승진을 해서 너무 축하한다고 축하를 해줬지만 제일 위에 있었던 그 총지배이님이 너 마지막 승진이다 라는 그 말을 3번을 하시는 거예요. 아, 29살의 마지막이야?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내 위로 3명이 더 있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좀 빨리 현실 점검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왔을 때 나가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임산부였어요. 만삭인 상태에서 프론트에 배를 올리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저게 내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아기 낳고 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더니 아니요, 못 들어오던데요. 그래서 경단녀가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고요. 내가 만약에 아기를 낳고 무언가를 분명히 하게 될 텐데 그때가 돼서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잦은 회식 문화에 제가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낄 때쯤 이런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아, 빨리 퇴근하고 싶다. 아,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아,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일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을 당시에 23살 대학생 때 만났던 그 뉴스킨이요. 정말 작지만 소중한 돈이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5만 원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아싸 치맥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린 그 생각이었죠. 그리고 7만 원, 9만 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9만 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여기에 공 하나만 더 붙었으면 좋겠다. 사실 직장인들은 모두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아, 내 월급에서 3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 30만 원이면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살 수 있거든요. 근데 9만 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진짜 9만 7천 원이야? 97만 원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막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뉴스킨을 제 삶의 대안으로 뭔가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 6일 10시간씩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진짜 제 시간이 없었어요. 주말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했는데 70만 원, 90만 원, 140만 원 매달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와, 이거 계속 팔려나가네. 샀던 사람이 또 사네. 근데 확장되네. 이거를 제가 23살 때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게 있었어요. 뉴스캔을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왼쪽에 계시는 분은 저한테 뉴스캔을 비즈니스적으로 전달해 주신 분입니다. 이 일을 10년을 하셨던 분이었고요. 제가 만났을 때는 30 초반이었는데 20대 후반과 30 초반이셨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가장 치열하게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잠잘 때 얼굴 보기에도 바쁜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3시 반에 미팅을 하다가 아 죄송한데 저희가 아이를 하원하러 가야 돼서요 라고 하면서 갈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뭔가 다르다. 어떻게 두 부부가 3시 반에 아이와 온종일 그 이후 시간을 보내줄 수 있지? 저한테는 궁금증이 있었고 제가 우연히 저희 센터에 왔는데 이 오른쪽에 50대 부부 사장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저한테 충격으로 왔던 건 내일 가족끼리 미국 여행을 한 달 동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진짜일까? 이게 진짜일까? 라고 하면서 부러움과 한편으로는 나 이거 안 알아보면 굉장히 나만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그래, 일단 내 친구들은 이 사람들을 못 봤고 내가 받는 돈을 못 받았고 아직 모르니까 일단 내가 본 것을 믿어보자. 그리고 내가 잘 알아보고 내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꿈이라고 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꿈은 은행원이라든지 강사라든지 늘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알게 되면서 이 안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면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정해진 날 월급이 나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는 곳이고요.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해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직업은 내가 직장에 매여 있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조직을 떠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인스타그램만 봐도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회사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무언가 나를 표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인디펜던트 워커, 요즘 그런 수식어들도 많이 있죠. 저는 꿈이라고 하면 직장을 항상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 나도 평일에 카페 가고 싶다. 아, 나도 좀 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아, 나도 여기 가고 싶다. 아, 나도 여기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게 꿈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려면 아,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은요,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혜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 그래가지고 너가 안전한 직장 들어가는 게 잘 사는 거다. 너가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살아오신 세대와 저희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요, 20살 때까지 열심히 부모님 밑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다면 20살 때부터는 60년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 나머지 20년 노후 생활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치만 저희는요, 취업이 잘 되던가요? 아니요. 취업에 목숨 걸고 스펙이며 뭐며 준비하는 그 기간이 정말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30살 때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어때요? 요즘 회사에서 50대 잘리지 않나요? 내보내던데요. 그렇게 조금 더 길게 한다고 했을 때 60살이 된다고 하면 30년을 일해서 요즘 평균 수명 100세 시대인 거 아시죠? 근데 저희 나이에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평균 수명도 120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내가 엄마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뉴스킨 안에서 배웠던 게 또 있어요. 뉴스킨 안에서 하나하나 알아볼수록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나이 지금 23살인데
내가 좀 십몇 년 열심히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해서 이 나머지 시간 진짜 내 꿈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뭔가 하는 거를 내가 이때까진 하고 그 뒤에도 뉴스킨을 하겠는데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요, 정해진 틀이 있었어요. 취업,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육아. 사실 이런 틀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걸 선호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세대는요, 아이들도 많이 낳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요, 안정적인 걸 당연히 선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균 수명 당연히 78세, 70에서 80세였고 40년 일해서 20년 노후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과 저축이나 금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2030 세대는 어때요? 정해진 틀이라는 건 없어요. 정해진 틀이라는 건 없고 내가 중요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우선인 세대예요. 왜냐면 내가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에서 선호하는 직장을 들어갔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이 일이 맞아라고 하면 그냥 때려치고 나오는 게 저희 세대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평균 수명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30년을 일해서 앞으로 한 40년을 준비해야 일 안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노후 준비가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연금이나 저축, 예전과는 달리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힘들고요. 내 집 마련, 집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정말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집 마련, 내 차.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육포 시대, 막 국포 시대까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2030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바탕에는 사실 돈이라는 게 깔려 있는데요. 제가 돈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정하게 들어온 강사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소리 공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소리 공유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들리나요?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익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일정하게 돈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매출이 주말에 500만 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매일 100만 원 오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게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의 금액보다 중요한 소득의 형태. 혹시 여러분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읽어보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뉴스킨을 알기 전에 이 책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자들은 이 책이 출간될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이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저자를 하셨고 공무원이셨던 친아빠와 친구 아빠인데 사업을 하셨던 아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친구 아빠는 중조를 하셨지만 사업을 크게 운영하면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살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까? 그래서 그분에게 삶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30년 동안 받습니다. 그 훈련을 받은 시리즈가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특허권을 낸 게 경제 4분면입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오늘 이 강의에서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오늘 강의 다 이해하신 거예요. 뉴스킨 이외에 다른 것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알고 나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혹은 전문 직종자, 사업가, 그리고 투자가가 있대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이 왼쪽에 사보면은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봉급생활자는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당연히 여기 있었겠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자영업자셨어요. 자영업자를 제가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끊임없이 투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경쟁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거를 먼짓 이렇게 멀리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사부면에 있는 사업가는요, 직장이 직원이 한 500명 정도 있는 분을 진짜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가는요, 배당 소득을 받아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투자가라고 합니다. 이 사분면에 계시는 분들은요, 사고방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안정적인 직장 들어가다가 목표예요. 도전을 두려워한대요. 자유보다 안정을 추구한대요. 그런 분들이 남에 의해 고용되어졌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과 노동은 내게 아니라 사장님 거니까요. 그 둘 중에 남에 의해서 고용되는 게 싫어서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이동하는 분들이 나를 스스로 고용하는 셀프 인플로이, 즉 S4분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내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더 하거나 내 가게를 차리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노동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입을 벌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요, 물동이 소득이라고 해요. 물동이를 계속 날라야지만 물동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노동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반면에 B와 I 사분면은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구축될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일해요. 어쩌면 더 힘들어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산이 구축이 되고 나면 자산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는, 즉 파이프라인을 이야기하는데요.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없어도 돈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S4분면도 사장님이고 B4분면도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S4분면에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돈의 규모, 돈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를 1년 동안 떠나 있어도 그 사업체가 확장이 된다. 그러면 나는 B사분면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 내가 떠나 있을 때 그러면 S4분면에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소득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권리소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방 한 칸에 95명의 사람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5마리의 치킨을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내가 먹을 거야, 네 거, 내 거야 이러면서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겠죠. 이게 E와 S4분면의 어쩔 수 없는 경쟁 구도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는요,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분면은요, 5명의 사람들을 넣어놓고 95마리의 치킨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여유 있지 않을까요?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매달 수입이 들어와야만 할 수 있었고 그러게 너무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E와 S 사분면의 노동소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E와 S 사분면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소득은 나중에 B와 I 사분면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수입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B와 I 사분면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E와 S 사분면에서 돈을 전부나 쓰고 있다면 점검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B의 사분면에 가는 방법도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 아니더라도요, B 사분면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주예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희 팀에 1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공식률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비사분면에 가시려면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가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쇄소득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럴 능력이 없었어요. 세 번째, 버스커. 또는 지드래곤과 같이 작사, 작곡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멜론에 곡이 올라가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는 가정하에 저작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친구에게 들었어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을 때 들어온 돈이 10원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7년 동안을 온 몰입을 해가지고 드디어 멜론 하나의 노래가 올라갔는데 그거를 한 번 다 들어야 10원이 들어오는구나. 그게 권리소득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5만 원, 나 5만 원 들어왔다고. 근데 그게 5천 번이 들은 거였더라고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고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백종원 씨처럼 장사를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오너를 꿈꾸시면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거는 비사분면으로 가는 방법이 또 있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한 자살 시도는 6번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삼성을 만들 돈도 없었고요. 능력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스템을 사는 겁니다. 그냥 파리바게트나 동네 커피숍 같은 게 아니라요. 정말 검증된, 이미 시스템이 검증된 프랜차이즈를 사는 건데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검증된 시스템을 살려면 최소 1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자산으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건물주여야 되고 스타벅스를 내려면 그리고 요즘에는 이 부자들이 너무 많아서 줄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건물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책에서 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편승한다였어요. 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배우는 거. 근데 이거는 돈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고 뉴스킨에서 나처럼 뉴스킨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만들면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나 이거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원하는 삶을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도구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구든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고 그 잘 살고자 하는 거는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어서 가냐 아니면 내가 비행기를 사서 가냐 아니면 티켓을 사서 편안하게 가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천천히 갈 것인가 아니면 성공할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의 선택에 있어서 저는 성공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국어 사전에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따위의 여러 비용을 없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입니다. 혹시 여기서 문제가 있나요? 요즘에는 정말 그 인플루언서들이요. 본인이 제품을 막 홍보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슈머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 쓰기도 하면서 유통도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업자이기 전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프로슈머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돈이 붙는다는 걸.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광고비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받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해서 만들어진 소비자형 유통 시스템입니다. 도매, 소매, 총판, 중간에 그 24단계라는 과정이 붙어서 10,000원짜리 제품이 저희에게 10만 원에 판매가 되었다면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생산자, 그러니까 원가가 높고요. 광고 안 하고 입소문으로만 그냥 직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짜리 제품을 7만 원에 좀 더 저렴하게 사는 게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 소비자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가, 혹시 화장품 원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거를 23살 때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화장품 원가. 에스떼땡 원가 화장품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이 나요. 친구들이 다 이거를 쓰기 때문에 여대에서는 한 번 좋다고 하는 거 다 같이 막 사서 쓰거든요. 저도 포잡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막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그때 당시에 15만 원짜리 에센스를 샀던 기억이 나요. 150ml에 15만 원인데요. 이게요, 원가가 7,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차지하는 게 뚜껑이라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랑땡 이 크림도요, 원가가 8,700원이고요. 10만 원에 판매되는 아이섀도우가요, 제조 원가가 100원이라던데요. 이거는 유튜브에 화장품 원가라고 치면 정말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돈을 쓰겠냐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으로서. 저는 옳은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합리적인 곳에 돈을 쓰고 싶었고요. 요즘에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가장 그냥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게 바로 소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냥 소비만 하나요? 과소비를 하고 있죠. 그런 저희 가정에서 월 고정 쓰는 비용이 1인 가구는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요, 20에서 30만 원 정도 쓴다고 하고요. 3인 가구는 30에서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을 매달 쓴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나도 모르게 매달 나가고 있는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정말 코로나가 오고 나서 잘 되었던 기업을 보면 대부분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었던 회사라고 합니다. 생필품이 왜 생필품일까요?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생필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분 아직 안 나가셨다면 나가기 전에 머리 감지 않나요? 양치하지 않아요? 여자라면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이 오니까 생리대도 쓸 것이고, 집에서 설거지 해야 되니까 주방세제, 세탁세제 당연히 쓸 거고, 스킨로션 바르실 거고, 집에서 30대가 넘어가면 사실 20대부터 먹어요. 요즘에는 건강기능식품 하나 안 먹는 집 없을 거예요. 이거를 합쳐보면 한번 우리 집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지? 여기저기 나눠서 쓰고 있었다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꼭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요, 소비를 소득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쓸만한 회사가 어떤 회사냐? 38년 전에 이러한 슬로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다. 사실 저는 화장품을 정말 많이 써봤어요. 그 쓰는 과정 중에서 당연히 우리 거 제품 좋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 나쁜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라는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로건에 대해서 소송 한번 당한 적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조 화장품도 정말 늦게 나왔어요. 이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성분이나 효능에 그 투자할 돈으로 우리는 연구개발에 투자하겠다. 이러한 기사가 있어요. 대박이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는 판매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대요.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저희에게 오는 돈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판매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기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복잡한 제품을 충분한 설명 없이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진열해서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리브 땡만 가도 건조한 거 좋은 거 뭐예요? 건조한 피부에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건조한 피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 쓰셔야 돼요 라고 알려주나요?
아니에요.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잘 나가요. 라고 알려주잖아요. 그 이유가 그분도 직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뉴스킨을 하나를 한 명에게 전달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금 38년째 유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런 과학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 사실 제 사진으로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노화를 멈추는 거. 누구든 젊어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로 돌아가는 거. 사실 그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품을 쓰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거. 그냥 단순히 영양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 젊었을 때 세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디바이스는요. 이미 전 세계 뷰티 디바이스 1위 하는 제품들이에요. 이러한 공신력 있는 어워드를 수상을 하면서 이러한 제품을 저희가 등에 안고 마케팅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즉 유통사업이라고 하는데 유통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영업이구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팔라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영업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물건을 계속 팔아야만 한다면 저도 할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초대해 주신 분이 야, 뉴스킨 영업 한번 알아봐 라고 하면서 초대해 주셨나요? 뉴스킨 사업 한번 알아봐. 내가 하는 사업 진짜 멋진 사업이야. 나 너하고 진짜 잘 살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단순히 영업을 해서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뉴스킨이 영업이 아니라 사업이라는 이유를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 가게들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왼쪽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이 사장님들은요, 음식이 팔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쵸. 그치만 오른쪽에 있는 사장님은 어때요? 이분은 어때 보이세요? 계속 무언가 요리를 하고 커피를 내리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차이점은요. 왼쪽에 계시는 사장님들은요. 계속 만들어서 고객에게 직접 팔아야 돈을 벌고요. 이 백종원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유통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소유하고 그 시스템을 시스템화시켜서 그곳에서 유통이 일어나게 만들고 직접 유통에 개입하지 않아도 돈을 벌고 있는 구조예요. 이게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있나요? 저는 똑똑하고 현명하게 돈을 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파는데 시간을 쓰지 않겠다. 하지만 이 음식을 진짜 맛있게 만들어서 팔려나가게 만들겠다. 그리고 나는 그걸로 돈을 벌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과 사업의 차이점은요. 팔고 끝나는 것과 한 번 연결된 유통망으로 내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도 계속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냐는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꾸준하게 나오는 소득이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즉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내 밭에 씨를 뿌리냐 남의 밭에 씨를 뿌리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영업은 혼자서 일합니다. 시스템이 없어요. 지역을 옮기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어때요? 소유권, 즉 자산이란 그 한 번 연결된 회원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들어오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일합니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검토하시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누군가한테 팔려고 전달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파는 일이 아니고 팔고 오라고 말을 드린 적도 없지만 파는 행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이전에 잘 배워보세요. 그리고 잘 검토해 보세요. 이 일은 파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는 어떠냐면요. 일단 이 회사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선정되어 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는 의미는 한 달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회장님의 개인 통장 내역까지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다 투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한 번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다단계라는 회사인데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내가 아는 대기업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브스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되어 있는 회사이고요. 일 년 동안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 이렇게 패동식을 울리는데 5번이나 울린 회사예요. 경제인이 보는 포브스 잡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회사를 등에 안고 요즘 트렌드와 딱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헬시 플레저 혹시 들어보셨나요? 헬시 플레저는 2022 트렌드 코리아에 나왔던 단어인데요. 요즘에는 건강 관리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관리하는 게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업글 문화라고 하죠. 내가 집에서 매일 관리하는 거, 건강 관리도 즐겁게 하는 거,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확진자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성인 절반이 체중이 증가였고요. 코로나 이후 3kg 이상 쪘다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나 많아요. 그런데 저희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면요. 이런 제품이에요. 제가 티알라이트를 직접 경험을 하면서 직접 찍어놨던 사진이에요. 이게 시작 전이 티알라이트 먹기 전이고요. 제가 식단을 정말 열심히 83일차까지 했어요. 83일차까지 되는 과정 중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은 운동하셨어요? 라는 거였거든요. 아니요, 운동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방을 걷어내고 나니까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른쪽 사진부터는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직접 하면서 느꼈던 점은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을 경험하니까요. 저희 엄마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왼쪽의 사진은 저고요. 이런 모습에서 왼쪽의 모습에서 오른쪽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굳이 막 열심히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먼저 변화하지도 않고 내가 먼저 체험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뭔가를 팔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먼저 모델이 되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제품을 체험해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되더라도 정말 멋진 돈을 번 거 아닌가요? 오른쪽 사진은 저희 친언니입니다. 연년생 아이를 낳고요. 90kg까지 살이 쪘는데요. 티알라이트로 35kg를 뺐습니다. 그런데 살이 하나도 처지지 않은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은 저희 엄마입니다. 갱년기로 인해서 팔다리는 얇은데 배만 계속 나오셔서 고민이셨어요. 배가 나오니까요.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걸어가다마다 30분마다 앉아서 쉬셔야 되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티알라이트를 하고 얼굴 젊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세상에 이 바디 프로필을 찍기 전까지요. 안 가겠다고 정말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사스럽게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찍냐면서. 그런데 제가 엄마를 모시고 갔어요. 그냥 집까지 모시러 가서 엄마 그냥 찍어봐 라고 해서 찍었는데요. 작가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포즈를 취하시던데요. 저는 엄마에게 건강도 선물해드릴 수 있고 자신감도 선물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가운데 사장님은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코로나 터지면서 만났던 사장님이에요. 둘째 출산 만삭일 때 저를 만났는데 이분이요 35kg를 빼고 정말 이렇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이분과 정말 가족처럼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형부가 다른 여자랑 사는 것 같다고 하셨대요. 정말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장님은요. 이 가운데에 계신 사장님과 대학교 동기예요. 대학교 동기인데 10년 동안 연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 둘을 각자 위치에서 아이 둘을 낳고 살이 찐 게 너무 고민이었는데 정말 인스타그램에서 얘가 이렇게 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 맞나? 라고 하면서 지켜보시면서 운동과 그냥 혼자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적정 이하로 절대 안 내려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주셨고 티알라이트를 하시면서 이게 4개월 만에 만들어낸 임상입니다. 어떠세요? 제품력 끝내주지 않나요? 이런 제품력과 이런 든든한 회사를 안고 저희는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형태가 이루어지냐면요. 여러분 쿠팡 다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시켜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배달의 민족이고요. 뭔가 제품을 구매해서 사고 싶어 하는 사람과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게 쿠팡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뻐지고 싶고요. 날씬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뉴스킨이라는 매력적인 이 회사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전혀 예뻐지고 싶어 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야, 너 다이어트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팔려나가는 장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요. 이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이나 창고, 매장, 공장이 없어도 돼요. 그리고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제약도 없어요. 제가 세 번째로 이러한 그 비즈니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상이 들어오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날씬해지고 싶어하는 사람과 회사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커미션으로 6%가 들어옵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배송은요, 회사가 다 해줘요. 그리고 주문은 소비자가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저는 연결해줬다는 이유만으로도 6% 캐시백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로부터 연결된 사람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날 때마다 조금 더 수익이 받고 싶다. 저처럼 한 9만 원에서 공 하나만 더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면 대리점이 되시면 됩니다. 대리점의 조건은요. 요즘엔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일단 내가 티알라인트를 하고 예뻐져서 티알라인트 할 사람 한 명을 소개하시면 대리점이 바로 됩니다. 그럼 대리점이 되면 뭐가 좋냐면요. 일단 카페를 내서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가 있을 거예요. 이 소비자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장님은 돈을 벌어요. 마찬가지로 제 매장에서 화장품을 쓰고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 맞습니다. 왼쪽은요. 점포를 가지고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월세도 있을 거고요. 매달 나가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무점포 유통이기 때문에 월세라든지 직원 월급이라든지 전혀 그런 걸 저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저희는 저로부터 팔려 나가는 거에 대해서 5에서 4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러면 소비자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대리점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투잡으로 하지 않고 전업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이 비즈니스를 집중해서 하는 이유는 바로 경영자 보상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스타벅스 가게 하나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고 싶으세요? 백종원이 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백종원이 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경영자 보상을 제대로 더 깊이 있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자 보상은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에서는 소비자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리점을 내면 내가 대리점에서 들어오는 그런 매출액을 내가 가져갈 수 있죠. 그렇지만 경영자의 경영자의 그 위치까지는 갈 수가 없거든요. 뉴스킨에서는요, 소비자가 쓰는 것도 받을 수가 있고요. 대리점이 쓰는 것도 받을 수가 있고요. 저처럼, 근데 신혜 씨 사는 3일 너무 부러워요. 저도 지금 경력 단절돼서 무언가 좀 30만 원 정도 벌어보고 싶은데 저도 그거 알려주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그 모든 노하우를 알려줘서 백종원 같은 경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대부분의 일반 프랜차이즈는요. 내가 아무리 좋은 회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이 회사의 사업을 누군가한테 알려주면 내가 사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회사 본사에서 이 로열티를 가져가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뉴스킨에서는요. 내가 하는 노하우,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35kg 뺀 언니한테 제가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니는 또 이 언니가 했던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본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려줬던 이 사람도 이 사람 자체가 본사가 돼서 백종원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은요. 한 3에서 4% 정도 일반 프랜차이저에서는 로열티가 3에서 4%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매달 5%가 들어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내가 이 언니는 인스타그램으로 만나서 직접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당연히 로열티를 5%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언니로부터 알게 된 인맥은 제 인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소득을 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1대부터 6대까지 5%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아, 이게 진짜 사업이구나. 아, 이게 진짜 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3대까지만 되더라도 저랑 절대 알 수 없는 인맥일 수가 있거든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들의 그 노력과 열정이 저에게까지 소득으로 연결된다는데 정말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 뉴스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러한 소득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제가 진짜 좋은 거는 사실 여유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주 6일을 10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잠도 사실 제대로 잔 적이 없었어요. 직장 일을 할 때에는. 그랬던 제가 오전에요. 친언니와 함께 이렇게 필라테스를 가서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사실 너무 좋아요.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제가 발레를 끊었던 적이 있는데 발레를 끊어놓고 너무 피곤해서 가지 못했고 갑자기 야근하라고 해서 가지 못했고 돈은 내놨지만 한 달에 한두 번 갔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마음적으로 여유 있게 진짜 운동을 배우고 싶어서 오전에 운동을 갈 수 있는 이 여유가 너무 좋고요. 평일에 인스타그램 보면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여자들 막 카페 다니는데 나는 일하고 있고 진짜 부럽다라는 생각을 막 했었어요. 특히나 카페 그 핫플들은 평일에 가야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야 예쁜 사진들도 많이 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라면 제가 뉴스킨을 설렁설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보냈고 그렇게 제가 5년 동안 치열하게 했더니 저에게 평일에 카페를 할 수 있는 여유라는 게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디에서든 시공간 제약이 없는 뉴스킨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충분히 또 미팅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여유 있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 사진은요, 몸매를 얻었어요. 시간도 얻었고요, 몸매도 얻었고요, 건강도 얻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일이고 제가 이 안에서 정말 그 생각이라는 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이 안에서 사람과의 인간관계, 재정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었고, 제가 무언가 꿈꾸던 거를 하나씩 이루어가다 보니까요, 다른 가정을 꿈꿀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하나도 컨트롤 못했던 제가 한 가정을 도울 수 있고 그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일, 그리고 그 분으로부터 또 다른 분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일,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꿈꾸면서 같이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거. 그리고 사실 너무 강력한 거는 이 사진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처음에 제가 뉴스킨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심하게 반대를 하셨던 분이 저희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피해서 자취를 해가지고 1년 넘게 정말 힘들게 뉴스킨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저희 엄마인데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뉴스킨에서 성실하게 무언가 하나하나 노력해 나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그리고 그룹에서 준비해주는 그런 프로모션에 달성을 해서 정말 떳떳하게 제가 엄마를 모시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희 엄마가요,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 내가 무언가 달성해서 이런 자리 온 거야 라고 하면서 호텔에 식사권을 받아서 엄마를 모시고 가는데 지금까지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막 하지 말라고 힘들게 했던 그 기억들이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랑 저는 이번에 괌 석세스 트립도 같이 갈 거예요. 엄마 모시고 가서 저는 진짜 엄마에게 엄마, 나 노후 준비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멋진 딸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석 세스트립에서도요, 이렇게 옷 맞춰 입고 정말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뉴스킨은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이곳에 들어왔지만 그냥 나는 돈은 관심 없어.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거에 나는 관심이 있어라고 하시면요.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건강해지시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안 먹을 이유가 없는 뉴스킨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투자 비용이나 리스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사이드 잡으로 저처럼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교육 시스템으로 이렇게 줌이라는 게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이라서 일단 내가 모델이 잘 되시면 자산이 꾸준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꿈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그 어떤 게 됐든 이루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도 이루어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친언니로부터 저는 꿈을 꾸게 되었고 저로부터 또 여러 가정이 꿈을 꾸게 되면서 정말 하면 할수록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끼고 보상은 거대하나 정말 심플합니다. 일단 제대로 체험하시면 돼요. 제대로 먹어보고 발라보세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저렇게 되는 게 맞아? 먹어보세요. 발라보세요. 그래서 이 경험한 거를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만 반복하면 돼요.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제가 원하는 삶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부터 제가 매달 50만 원씩 엄마에게 용돈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50만 원은 그냥 자동으로 빼고 드리는 돈이라 생각하면 그 나머지 돈이 이제 제 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번 달엔 엄마한테 40만 원만 주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계산하기보다 마음 가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무언가 갖고 싶다고 하셨을 때 엄마 가자 내가 사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다가 지쳐요.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자유가 갖고 싶었고요. 여행 가서 아, 나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에 며칠 전부터 막 괴롭지 않나요? 일요일 밤만 되면 다들 아,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월요병 하잖아요. 그런 생각 없이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좀 고가의 옷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그런 데는 나도 모르게 가격 택부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고 저 이대로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유도 갖고 싶었고요. 아이가 생기고 나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을 때 엄마 나 학원 좀 보내줘 라고 했는데 친구들 보면 다 내 주변 사람들 보면 학원은 안 보내도 다 공부만 잘하더라 시네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찌나 서럽던지 막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진짜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이렇게 뭔가 결핍으로 남지 않고 무언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남편보다 돈 잘 버는 와이프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존경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도구를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좀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진이에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내 잘못이다. 아, 저는 진짜 이 말이 아, 그래.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결국에 내가 한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을 또 반대로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고 이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끝내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생기셨다면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주변에서는 한 번도 뉴스킨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그거 하다가 힘들대 그만뒀대 야 그거 안 좋은 일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분명히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나만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한 큰 애정 없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끝으로 알아보는 걸 끝내지 마시고 더 많은 시간을 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제 강의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듣는 내내 계속 미소가 절로 지어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 똑소리 나게 전달해 주신 조신혜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처음 초대되어 오신 분들께 내 꿈은 뭐였지? 내 꿈은 뭐지? 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맞는지 꼭 점검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에게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신 조신혜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은 날씨가 춥지만 계절은 봄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고 있는 2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겨울 동안 움츠렸던 가슴, 어깨 이렇게 펴고요. 즐겁고 건강하게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3월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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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